자꾸 걷기만 하려고 그러시는데 저강도 운동은 시간 낭비예요.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 하는 게 문제인데요. 제가 뭐 신경계 보는 사람이니까 일단 이렇게 쓰긴 했어요. 신경에 좋은 운동은 모든 신체에 좋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역도 성립해요. 모든 신체에 좋은 운동은요, 신경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건 상호적으로 뭐 필요 충분 조건이랄까? 그렇게 형성이 돼요. 다만 저강도 운동은 시간 낭비예요. 우리 흔히 걷기 운동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걷는 게 힘든 사람한테는 걷기가 운동이 돼요. 왜냐하면 운동이라고 하려면 숨이 차야 되거든요. 힘이 들거나.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뭐 22살에 아주 몸이 가벼운 청년이라고 해봐요. 그 청년이 뭐 4km 걸은들 뭐가 힘이 들겠어요. 하나도 안 들지. 그런 거는 그냥 노동이지 운동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들 바빠요. 학생은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직장인은 야근하느라 바쁘고, 할머니들은 손주 받으러 바쁘고, 이 사회에서 한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환자 중에 모 재벌도 한 번 계셨는데 그분도 바빠요. 뭐 우리는 맨날 그 사람들이 노는 것 같지만 일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에 안 바쁜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까 다들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저강도 운동은 운동 효과를 내면 시간이 너무 잡아먹어. 그러니까 현대 생활에서 저강도 운동은 글쎄 꼭 해야 되느냐 이건 잘 모르겠다. 자, 그 운동이 뇌에 좋다는 거는 이제 알려드렸고, 뭐 그냥 여기서만 끝내면 우리가 또 너무 전문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초신경, 중추신경에 좋은 운동으로 좀 나눠봤어요. 중추신경, 뇌나 척수에 좋은 운동은요, 일단은 뇌로 피가 빨리 돌게 하는 운동들이 좋대요. 그래서 숨찬 거, 달리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이런 것들. 걷기는 역시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걷기 운동하고 나가서 숨이 찰 정도로 걷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할머니들은 예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몸이 이제 노화가 좀 됐기 때문에 좀 빨리 걸으면 숨차고 그래. 근데 그런 분들 말고 건강한 청년, 중년까지는요, 걷기 운동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숨이 헥헥거리고 차면서 피가 빨리빨리 도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운동. 이거 뭐냐면요.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자꾸 계산을 한다든가, 공을 던지면서 단어를 맞춘다든가, 두 개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과 추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관여하는 모든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균형 운동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균형 운동은요, 대뇌가 아니라 뇌간이나 소뇌 쪽을 자극하는 거예요. 뇌간이나 소뇌. 자, 이렇게 되면 머리에 피도 잘 돌고, 요건 대뇌도 자극하고, 뇌간도 자극하고, 전체적으로 뇌의 모든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겠죠. 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뇌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볍게 마사지 해준 거랑 비슷하게 되고, 우리 등이나 어깨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뇌도 이런 운동 등을 적절히 해주면 상쾌하고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건강해지고. 말초신경에는요, 그 근력 운동이 좋다고 해요. 뭐 저항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근력 운동이죠. 팔굽혀펴기를 하든가, 턱걸이를 하든가, 아니면 스쿼트를 하든가, 런지를 하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말초신경과 근육 사이에 굉장히 교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화가 된다고 하고,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그 당을 태울 만한 기관, 즉 근육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감각 자극 운동, 그러니까 눈 감고 뭐 이런 걸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긴 조금 어려워요. 근데 헬스장에 혹시 이런 게 있다면 꼭 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사람의 기본 감각 중에 고유 감각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근육의 길이에 대한 감각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뇌는요, 근육의 길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수축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이완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위를 향하고 있는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가, 즉
중력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밸런스 운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신경 지나가는 길 따라서 되게 쉬워요. 뭐 말이 어려운 거지. 팔다리는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근데 혈관 신경도 그 세로축을 따라서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고개 팔꿈치도 뭐 아시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해주면 말초 신경에도 좋더라. 그런 게 입증이 돼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숨어 있는 중요한 기관 하나 있죠. 자율신경계라고.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게 균형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건 몸을 자극한다는 거겠죠? 자극할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근데 영원히 항진되면 안 되겠죠. 심장박동이 영원히 올라가면 곧 부정맥 생겨서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져 줘야 돼요. 즉 어느 정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서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적인 휴식일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쓰면 활성화되잖아요. 쓰면 강화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움직여서 숨 좀 찼다가 쉬었다가 숨 좀 찼다가 쉬었다가 하는 게 자율신경의 밸런스, 건강 이런 데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이 역시 증가된다고 하고 이거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심박 변이도가 증가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어요? 이렇게 하지 심장이 한 비트의 속도가 얼마예요?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은요 뛸 때마다 계속 리듬이 바뀌어요. 외부 상황이나 내부 상황 심지어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에 따라서 심장 박동이 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게 건강의 지표랍니다. 특히 심장 건강의 지표죠. 그래서 저희도 검사를 하는데 이 심박 변이도가 심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뭐 몇 년 내로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거 규칙적인 자극과 회복을 계속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심지어 심장이 제3의 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제1의 뇌는요, 당연히 뇌죠. 근데 제2의 뇌는 우리가 흔히 요새 장이라 그래요. 장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 뇌세포랑 거의 개수가 같답니다. 그럼 요즘에 제3의 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심장. 이게 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심장의 박동이나 심장의 어떤 운동성 자체가 또 불안과 우울, 흥분 이런 거에 영향을 또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뛰기도 하지만 이게 뛰임으로써 흥분되는 면도 있다고 그래요. 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으로 병도 예방할 수 있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특히 알츠하이머가 문제죠. 우리 늘 걱정하는 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운동이 어떻게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좋은가는 아까 뭐 말씀드린 기전이 똑같은데 그 중에서도 혈류를 증가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그래요. 일단 피가 빨리 돌아야지 그리고 움직여야지 해마가 자극받거든요. 네, 해마는 움직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에서 파생된 기억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움직임을 내비게이션 하기 위해서 파생된 거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7,000보가 이게 문제인데 척추가 안 좋은 분은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으면요 통증이 잘 생겨요. 이거 연세대에서 나온 유명한 논문인데 요통 환자들의 경우 7,000보 이상 걸으면 증상이 점점 더 나빠지더라. 이런 게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45세를 넘잖아요. 그러면은 척추가 멀쩡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20세부터요 척추는 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년, 30년 노화가 되면은 디스크기는 이제 누구나 가지게 되는 거고 그거의 반증이 그거죠. 마사지샵 가서 이렇게 누워서 누가 목 마사지 해도 다 시원해요. 시원한 이유는 거기가 뭉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누구나 거기가 뭉쳐 있을까? 그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척추가 노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한정해서 걷기 운동도 좋긴 한데 문제는 많이 걸으면 또 척추가 망가지더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수영이에요. 하지만 수영은 수영장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수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수영 레인을 별로 주지를 않아요. 왜냐면 보통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레인을 레슨 강습에 사용을 하고, 자유수영은 뭐 사람이 오가기 되게 힘든 시간대 그때 한 개 딱 열어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도 없고 수영장을 가봐도 자유수영도 힘들고,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슬픈 현실이죠. 유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기 보면 여기에 왜 팔다리 같이 휘젓는 기구가 있어요. 그 헬스장 가보면 그 일리프티칼이라고 하는데 이게 척추에 무리가 들어가는 좋은 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앞으로 타는 자전거가 있어요. 진짜 사이클 타는 게 아니라 의자에 누운 다음에 다리만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자전거를 타는 게 훨씬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라고 하면 헐렁헐렁하게, 즉 저항도 주지 않고 그냥 계속 빠르게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 기계에 보면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거든요. 자기 키, 몸무게, 나이를 넣으면은 뭐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대로 하면 꽤 운동됩니다. 여하간 운동은 어때야 된다? 숨이 차야 돼요. 숨이 차지도 않는데 계속 움직이고만 있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알츠하이머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파킨슨은 뇌간이 먼저 노화가 되는 병이에요. 왜 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손에가 달려 있고. 알츠하이머는 막말로 대뇌에서부터 노화가 돼요. 파킨슨병은 뇌간과 손에서부터 노화가 돼요. 물론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기저핵이라는 부위도 노화가 되지만 결국엔 운동과 밸런스에 관계된 부분이 먼저 노화가 돼요. 파킨슨은. 그래서 해야 되는 운동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밸런스 운동. 그래서 뭐 이 그림에 보는 이런 운동하면 좋더라. 그래서 뇌간과 기저핵, 대뇌 쪽이 아니라 이쪽의 기능을 유지해 주면 그래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학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에서 나쁠 거 없으니까 신체 기능 유지하면 또 멋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거 좋다는 거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 내적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 하셔야 돼요. 왜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걷기만 하려고 그러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뭐 당을 태운다든지 콜레스테롤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할 때 근육이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아쉬운 거 근육. 하지만 운동할 때 조심할 점이 하나 있으시니, 그게 뭐냐면 머리가 아프다면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혈관이 안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뇌혈관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동맥과 꽈리가 부푼다거나 그랬을 때 머리가 빡 하고 갑자기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